야, 야, 지금 이제 방송 들어갔어. 이제 너네가 핸드폰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질문하는 건 괜찮아요. 어? 자, 이제 저기 출연시켜 줄게. 알겠어요? 자, 우리 이제 214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 책 있는 사람, 한국사 책 있는 사람 있을 리가 없잖아. 동아시아사 말고, 한국사 214페이지입니다. 이게 2학년 애들도 약간 들으면 좋아요. 알겠습니까? 지금 얘들아, 지금 이 1학년들은 지금 방송 보고 있을 텐데, 나중에 유튜브로 볼 텐데, 지금 여기 독도반이에요, 지금. 독도반인데,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들이 지금 참관하고 있어요. 뭐라고? 구독해.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자, 자꾸 잡음이 나오는데, 방청객들 지금 잡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 냉전체제의 성립. 알겠습니까? 저 아빠네들은 쌤 이거 녹화했는 거 잘 못 봤잖아, 솔직히. 못 봤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뒷반 애들은 이거 숙제로 나가기 때문에 봐야 돼요, 나중에. 병현 맞죠? 봐야 되니까 미리 본다 생각하세요. 뭐? 했어요? 아, 그럼 또 들어보면 되겠네. 또 들어봐. 알겠어요. 자, 우리 냉전체제 성립. 아빠네들 했다 그러는데. 아, 이게 이제 4라는 첫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뒷반 애들은 이 부분 띵까 먹고 왔어. 그냥 넘어가고 한국사로 막 들어가는데, 냉전체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알겠어요? 그 냉전체제라고 하는 게, 일단 이 생겨나게 된 배경, 알겠습니까? 냉전체제의 배경, 간단하게 보고요. 왜 이게, 냉전 일단 뭔가? 냉면도 아니고, 맞죠? 동환아, 냉면도 아니고 냉전이 뭡니까 도대체? 알겠습니다. 네, 그 냉면도 아닌 냉전이 도대체 뭘까?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 떨어진 거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나 다 보여줬거든. 뒷반 애들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이 떨어진 장면을 보면 우리 네, 쭉 아세요. 핵 떨어진 거 보면 알겠지만 그런 핵 전쟁을 보고 있니?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나는 신경 안 쓰고 갈 거야. 이게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핵이 떨어진 거는 사실 핵을 가진 국가들 간 전쟁이 아니었죠. 맞죠? 그건 일방적으로 핵이 없는 일본한테 그냥 갖다 부은 겁니다. 2방밖에 안 되지만. 근데 만약에 핵을 가진 나라들이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을 가진 나라들이 전쟁을 하면 아마 승자는 없을 겁니다. 둘 다 가루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냉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 5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본격화된 거는 소련도 나중에 핵무기를 가져요. 1949년에. 알겠습니까? 1949년에 소련이 핵 개발에 성공하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인 냉전 체제입니다. 너 동아시아사 공부한 친구들 냉전 체제 배웠어요? 네. 안 배웠어 아직? 됐습니다. 그래. 배웠어요? 그 본격적인 건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시작된 거잖아. 맞죠? 어쨌든 아니지. 50년대부터 시작된 거잖아. 왜 맞다고 한대? 자, 어쨌든 이게 기원은요. 기원은 웅성웅성하지 말고 얘들아, 지금 참관하는 친구들 핸드폰 소리 나오면 안 됩니다. 얘들 공부하고 있는데. 알겠어? 자, 첫 번째 기원은 1947년에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이라고 있어요. 트루먼이 선언했다 이건 독트린이라 불러요. 독트린. 어제 배웠어? 자, 트루먼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대통령인데 개 하면 안 되지만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신데 이 독트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선언이야. 일종의 선언.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거예요.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공산주의를 봉쇄하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공산주의, 봉쇄정책. 인 거예요. 기억나니? 맞죠? 공산주의. 구체적으로 얘를 어떻게 봉쇄시킬 건가? 다시 말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억납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상 유럽이 굉장히 위기에 빠졌어요. 전쟁으로 초토화가 됐거든요. 맞죠? 박민석.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냥 내가 되게 뻘쭘해서 애들 전부 다 딴 거 하고 있는데 이거 박민석. 2차 세계대전이 유럽이 어떻게 됩니까? 독일 때문에 거의 초토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사실 공산화될 위험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다시 유럽을 재건해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유럽을 재건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경제 원조를 대규모 집행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어떻게 공산주의를 막을 건가? 다시 유럽을 재건하는 정책이었어요. 그걸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마셜 플랜이라 불러. 마셜 플랜. 들어봤니? 배웠다며? 마셜 플랜. 마셜 플랜이라는 게 마셜이 만든 계획. 김병찬이 만들었으면 그렇지, 병찬 플랜이죠. 알겠습니까? 미국의 국무부 장관인데 그러니까 마셜이라는 애가 유럽을 갖다가 요즘 전쟁으로 초토화가 됐잖아. 알겠습니까? 독일 때문에 얘를 갖다가 재건해야 된다. 그래야지 공산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원조를 막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동환이가 싸움해가지고 터져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얘 그럼 되게 삐질 거 아닙니까? 아 미안해, 내가 다시 너 물어줄게. 알겠습니까? 옷도 사주고 재건 계획이죠. 그러니까 유럽을 갖다가 재건하는 계획이 마셜 플랜이라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럽 재건 계획이었고, 그와 동시에 사실상 소련군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유럽은 이미 독일이 붕괴된 이후에는 군사력이 그렇게 막강하지 못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럽을 지켜줄 수 있는 군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군대를 만들어요. 이건 나토군이라고 봅니다. 나토군을 창설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걸 하는 이유가 다 뭐냐? 하는 이유가 소련이 유럽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정책이었던 거죠. 알겠습니까? 어쨌든 전쟁이 끝나자마자 미국과 소련은 체제 경쟁에 들어가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네. 안 듣고 있는 친구들 다 안 듣고 있겠지만, 우재준 씨 기억나요 이거?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시작된 거였고, 이런 거는 이렇게 서방 세계가 자기들 공산주의를 봉사하려고 한 결과를 펴니까 공산주의 진영 가만히 있겠니? 가만히 있었거든요. 똑같이 47년입니다. 알겠습니까? 1947년에 스다노프 독트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 이제 공산주의를 더 확산시키려고 하는 선언이었고, 공산주의 진영을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요. 알겠습니까? 이거에 따라 소련이죠. 이건 소련이 진행한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동환이 내 혼자 대파고. 미안, 아니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또 뻘쭘해서 지금. 알았어. 제 이름 불러주세요. 제 이름 뭐예요? 제 보고. 모르겠? 정재환. 김재혁인데요. 정재혁. 다 알고 있었어. 재혁이. 자, 어떻게 공산주의를 확산시킬 건가? 더 많이 확산시킬 건가? 일단은 원래는 공산주의를 갖다가 전 세계에 전파시키기 위한 원래 국제기구가 있었습니다. 기억나니? 박민서 씨. 코민테른. 1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코민테른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얄타 회담 이후에 해체시켰습니다. 얄타 회담 이후에 미국과 공조해가지고 2차 세계전을 치르는데 그걸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얄타 회담 이후에 코민테른은 해체됐지만 2차 세계대전 끝나고부터는 다시 경쟁체제로 돌입하니까 사실은 코민테른을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코민포럼이라고 합니다. 코민포럼. 알겠습니까? 코민포럼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국가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들의 모임. 얘들도 모이는데 우리도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뭐. 서로 편먹고 모이는 거죠. 여기는 자유진영, 얘는 공산주의 진영. 알겠습니까? 코민포럼이 결성됐고, 그와 동시에 이게 마셜 플랜하고 약간 비슷한 거예요. 마셜 플랜. 이거는 미국이 유럽을 지원하기 위한 플랜이었잖아. 그건 마찬가지로 소련을 중심으로 했던 경제 재건 기구가 뭐냐면 코메콘이라고 있었어요. 코메콘. 기억나니? 2학년들? 기억 안 나는 걸로. 코메콘.
어쨌든 이것도 경제기구예요. 경제기구. 배웠어요? 기억나야 되는데. 너 얼마 전에 했다면서. 영준이 맞나? 네. 영준이 이거 했다며. 다시 들어봐 그러면. 자, 어쨌든 코메콘 경제기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와 동시에 군사기구 WTO. 이거 되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국제무역기구가 아니에요. WTO. TO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는 공산주의 군사기구로서 이게 나토군에 대항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 세계는 이제 편을 갈라야 돼. 알겠습니까? 김민승 편 아니면은 김동완 편. 알겠습니다. 양대 진영으로 갈라져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 이걸 갖다 뭐라 부른다? 냉전. 맞았어요. 냉전이라 부릅니다. 냉전이라 불러요. 오케이? 자, 이게 이제 본격화된 거였고, 이 국제 질서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동아시아지. 동아시아의 모습들. 자, 요것만 하면 됩니다. 중국과 그 다음에 일본의 상황. 일본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국제 질서 이러한 냉전 체제 속에서 중국과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 알겠습니까? 자, 오재준 기억나는지 보겠습니다. 진짜로 국공합작이 언제 이루어져요? 제1차 국공합작 언제입니까? 기억이 나야죠. 그거 모르면 어떡합니까? 1924년에 뭐니? 중국 공산당 개조대회 열어가지고 공산주의자와 함께 이제 국볼운동 하자는 거 있잖아. 맞아요. 손문이 맞아요. 1925년. 24년이다. 4년. 그래, 24년에 이루어져가지고 이거 결국 해산되죠. 1927년에 상하이 사변, 상해 사건, 4.12 사건이라 부르는데 그때 장개석이가 사회주의자 탄압하면서 그때 해체돼 버렸잖아요. 맞아. 그 27년이에요. 그러니까 국공합작이 27년에 해체되고 난 뒤에 국공내전으로 들어가게 되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10년간은 중국 내에서는 있잖아. 다시 공산당하고 국민당이 또 싸워요. 10년 동안.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산당 이기잖아. 아직 1년 멀었어요. 2차 국공합작 안 할 거니? 이게 2차 국공합작입니다. 37년에 뭐라고? 2차 국공합작. 아이 깜짝이야. 합작이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까? 뭐 시안 사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재준아. 되게 중요한 건데. 동아시아사에서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안 사건. 짱쉐량이 그 장개석을 과목에 가두잖아요. 맞아요. 그거 유명한 사건입니다. 거기서 막 협박하잖아. 이제 그만두라고. 제발 공산당하고 그만 싸우라고. 네가 계속 싸우면 어떻게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지금 나라가 위험한데 지금 공산당하고 싸울 일입니까? 하면서 손잡으시오! 해가지고 공산당 국공합작 하잖아요. 여기 37년입니다. 그 시안 사건이 36년에 있었고 2차 국공합작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중국과 일본과 항일전에 나서게 되잖아요.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일전이 전개됐고 실제로 이게 1945년에는 일본이 패망하면서 끝난 거죠. 알겠습니까? 1945년에 항일전이 끝난 거죠. 한일전 아닙니다. 항일전. 내 수업을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계속 듣고 싶어집니다. 다 내뜨고 보고 있어요, 지금. 야, 역시 나의 그 강의력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항일전이 끝나. 동환이도 듣고 있습니다. 동환이도. 항일전이 끝나요. 자, 그런데 45년에 항일전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뭐가 시작됐을까? 국공내전이 벌어져요. 이거 지금 1학년들 뭔 말인지 몰라요. 알겠습니까? 진짜로? 국공내전, 다시 말하면 제2차 국공내전, 이거 다시 또 벌어진 거예요. 이때는 일본과 싸운다고 같이 힘을 합친 건데, 일본이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또 중국 내에서는 공산당과 국민당 간에 내전이 벌어진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이제 뭐 결과만 얘기한다면은 1940 언제 끝나니? 국공내전이. 결과. 47년. 우와우. 동환이 왜 이래? 언제 끝났? 지금 2학년 또 몰라요. 국공내전 언제 끝났어요?
야, 이거 지금 자존심 관련 문제다. 2학년들아, 동아시아 배운 우재춘, 국국내전 언제 끝났어요? 2차. 45년? 야, 중국이 공산화된 걸 생각해봐야 언제입니까? 57년? 중국이 공산화된 거 언제예요? 이거 끝난 거잖아. 국국내전이 중국이 이제 공산화되면서 끝난 거잖아. 아이, 중국이 언제 건설됐어요? 1900. 방금 동만이 맞췄어요. 49년입니다. 오케이? 1949년에 누가 승리해요? 맞아요.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끝난 거야. 공상상? 공산당이 승리. 자, 자, 너네 2학년들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지금 1학년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2학년들이 있으니까, 좀 말이 통할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의 구상은 이거였어요. 미국의 구상은, 어쨌든 소련을 막아야 돼. 알겠습니까? 소련을 막아야 되는데, 소련을 막을 수 있는 아시아의 파트너가 누굴까? 그걸 공산당이 아니고 국민당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국공내전에서 미국은 누굴 도와줬었어요? 전략적으로. 국민당을 전폭 지지했었습니다. 알겠어요? 얘가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중국 전체가 공산화되어버리면 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화되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국민당을 그렇게 지원했는데 결국 이 새끼들이 진 거예요. 공산당한테. 알겠습니까? 중국이 공산화된 사건, 이거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아시아에서 제일 큰 나라잖아. 제일 큰 나라가 중국이란 나라가 공산화가 돼버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너네 1학년들은 이제 이게 나중에 배울 내용이 뭐냐면 한국전쟁을 배울 겁니다. 한국전쟁의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인데, 하나가 뭐냐면 중국의 공산화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동아시아 전략을 수정하게 된 이유도 이 중국의 공산화 때문인데, 어쨌든 한국전쟁의 배경에는 중국이 공산화했다는 점. 또 하나가 뭐냐면 49년에 되게 중요한 일이 많아요. 49년에 뭔 일이 생기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련이 핵을 가져요. 핵실험 성공합니다. 알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이 핵무기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련이 49년에 핵무기 성공합니다. 핵 개발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남침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소련이 말렸거든요. 이해됩니까? 근데 50년 초에 소련이 전쟁하는 걸 오케이 해줘요. 왜? 자기들이 핵을 가졌으니까. 미국이 우리는 공격 못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네가 싸워. 북한 네가 싸워. 오케이? 오케이 해준 거죠. 그게 한국전쟁의 시작입니다. 알겠습니까? 6월 25일 날 전쟁 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잘 봐. 알겠어요? 잠깐만, 이거 녹화되고 있지, 계속? 여보세요? 18분이네. 한번 가자.